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공개 수업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수업에 잘 참여해줘서 수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고려는 고려 말에 홍건적과 그다음 왜구들의 침입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장수들이 필요했겠죠. 장군들이. 그렇죠? 그래서 장군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런 장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이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최영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최영 장군은 그 조선의 건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고,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성계와 최영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고려의 왕은 공민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고려가 망해가던 시절에 왕들이 다 원나라, 그 몽골이죠. 몽골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원나라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 자기의 뜻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왕자일 때, 왕이 되기 전에 왕자일 때 모두 원나라에 끌려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어요. 원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왕자들을 데려가는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왕자일 때 원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고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공민왕은 원나라에 가 있는 동안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힘을 점점 기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공민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명이 뜨고 있어. 이 틈을 타서 우리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적인 나라, 자주적인 고려, 그리고 원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많이 모으게 된 거죠. 근데 원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어? 승현이 기억나니? 자, 친원파, 원나라와 친한 사람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권문세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원파였겠죠. 그러면 반원파는 바로, 그렇죠,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했던, 그렇지, 신흥 무인 세력.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의 힘을 많이 길러줬어요. 네, 공민왕이 만약에 끝까지 잘했다면 고려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공민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다가 힘을 잃게 된 이유가 공민왕의 부인, 즉 왕비가 누구였냐? 노국공주라는 원나라의 공주였어요.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원나라의 노국공주와 공민왕은 결혼을 했고,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노국공주가 일찍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민왕은
나란히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민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공민왕 다음으로 이제 어떤 왕이 등장하냐, 바로 공민왕 다음이 우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왕 할 때 그 우왕. 네. 근데 이제 공민왕이 왕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렇게 원나라에 지배당하고 있던 땅을 되찾아요. 이 보라색만큼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철령 이북 지역이라고 불러요. 철령이라는 곳이 이 근처에 철령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북이라는 말은 철령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철령 이북 지역을 공민왕 때 되찾는 그런 업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하여튼 이런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마지막에 조금 그 노국공주의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나라의 왕이 이제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의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명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공민왕이 되찾았던 철령 이북 지역을 명나라에 다시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공민왕이 죽고 왕이 된 우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되찾은 땅을 왜 돌려주냐? 우리는 원나라로부터 이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너희 명나라한테는 이걸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뒤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다, 고려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최영 장군은 우리가 먼저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가 아무리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 공격하자라고 했고, 이성계는 지금 공격은 너무 무리다, 명나라는 큰 원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 통일한 나라 아니냐, 이런 나라에 우리가 덤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왕이라는 왕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그렇죠? 최영 장군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성계한테 뭐를 시켰을까요? 네, 명나라로 이성계가 쳐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우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요, 북쪽으로, 명나라로. 그런데 가다가 위화도라는 곳에서 큰 비를 만나게 돼요. 큰 비,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이 정도로. 그래서 섬에 갇히게 된 거죠.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강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고민을 합니다. 이 강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비가 그치면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그냥 돌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명나라를 치는 것은 무모하다, 개경으로 우리는 회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사를 다시 돌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했었죠. 위화도 회군. 고려에서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군사를 이끌고 갔던 장군이 공격을 하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그럼 이거는 지금 반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란. 근데 고려로 돌아온 이성계는 가장 먼저 최영 장군을 처형합니다. 최영. 왜? 자기랑 뜻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영 장군을 처형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나타난 반대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몽주라는 신진사대부입니다. 정몽주요. 정몽주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몽주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정몽주를 선지교라는 다리에서 정몽주를 만나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거죠. 이 조선은 유교를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교는 몰아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유교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고려가 불교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효도와 노인 공경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이유가 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그렇죠? 한양. 원래 개경이 있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의 틀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건국의 이야기고요. 내일 학교에서 이거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마칠게요.